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은 1962년 설립돼서 1990년에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완제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주요 품목은 관전 기능 개선제, 고혈압 복합제, 유착 방지제 등 제약 매출이 국내 93.6%, 해외 6.4%의 비중입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미얀마, 미국 등 해외 현지 종속회사를 보유하며 완제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892억 원, 영업손실 143억 원, 당기순손실 11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4.3% 감소했고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신약 임상 진행으로 인한 연구 개발비가 전년 대비 208% 증가했고 헬스케어 제품의 신규 런칭으로 광고비가 증가하여 손익이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세무조사로 인한 법인세 추가 납부 사유의 발생으로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회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약정 공시가 있었는데 이게 최초 공시가 지난해 11월이었거든요. 최초 공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11월 24일입니다. 2021년 11월 24일 보도인데요. 신풍제약 압수수색 비자금 조성 혐의의 보도 관련해서 이 동아일보발 보도입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내용입니다. 2021년도 11월 동아일보 등에 보도된 경찰 신풍제약 압수수색 비자금 250억 조성 혐의 25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의 기사 내용에 대해서 당사의 입장이다. 현재 상기권과 관련해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에 있다. 회사는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고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 사실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다. 지금 이 재공시 기한을 2022년도 5월 23일 했어요. 뭐냐면 최초에 지금 압수수색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돼서 압수수색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좀 물어봤는데 경찰의 압수수색이 좀 진행 중에 있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거고 2022년도 5월 23일까지 재공시를 하겠다라고 좀 1차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5월 23일이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간 재공시입니다. 회사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상기권과 관련돼서 확정 사실 등이 발생한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 특정하게 중간에 재공시할 수 있는 어떤 변동적인 어떤 사항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했어요. 회사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 공시로 다시금 공시를 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 2022년도 5월 27일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부터 회사 법인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뭐냐면 5월 27일에 외관법 위반으로 당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 결정되었음을 통지받았다. 이와 관련해서 2022년도 5월 27일 서울중앙지검이 당사에 재직 중인 임원 땡땡땡 씨입니다. 임원 땡땡땡 관련 사건을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부터 송치받아 당해 임원 땡땡땡에게 접수 통지하였음을 확인했다. 향후 상기권과 관련돼서 검찰의 기소 여부 그리고 확정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 최초의 공시는 경찰이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다라고 했고 네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죠. 네네. 그리고 5월 23일에는
아직 확정될 수 있는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4일이 경과됐죠. 지금 4일이 경과됐죠. 4일이죠, 4일. 4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지금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이 다 지금 나왔는데 지금 압수수색 이후에 회사의 지금 임원이 이 관련 사건으로부터 검찰에 송치 결정이 됐고 이와 관련돼서 해당 임원에게 접수 통지를 했다. 이게 뭐냐면 아직은 기소 여부는 안 나온 거예요. 이 서울중앙지검의 경찰에서 송치가 됐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이 혐의에 대해서 인정이 되면 아마 기소가 되겠죠. 네. 기소가 된다면 이와 관련돼서 확정 사실이 발생되는 시점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사실 기업은 신뢰가 생명인데 이번 사건으로 그럼 시장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네, 일단 이 회사의 공시 내용으로만 보면 정확하게 어떤 공소 제기 사실 관련된 내용들이 전체가 다 빠져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혐의가 있었고 어떠한 내용들이 좀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좀 언급된 내용이 없었는데 지금 뭐 매체를 통해서 좀 밝혀진 바로는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 창업주인 고 장용택 전 회장과 공모해서 신풍제약의 A 전무가 지금 기소가 됐는데 지금 창업주 전 회장은 사실상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인 이 A 전무에게 이 비자금 조성 혐의에 관련된 어떤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2009년부터 그리고 2015년도까지 의약품의 원료 납품 단가를 좀 조정해서 차익을 다시 이제 돌려받는 즉 리베이트성 비자금을 좀 조성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A 전무의 지시로 B 씨가 단가를 부풀려서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신풍제약은 실제 단가에서 해당하는 대금만 이 부풀려서 좀 지급을 하고 이 차액을 되돌려받는 이 수법을 취한 것이 아닌가. 자, 전체적인 이 비자금의 조성 규모는 애초에 이 250억 원 정도로 좀 추정을 했는데 네. 지금 경찰 조사 결과는 한 57억으로 이 감소가 됐어요. 아직은 공소장이 좀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최초의 230억 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서 57억 원으로 이 비자금의 어떤 조성 혐의가 좀 확정된 것이 아닌가 판단된 상황인데 아직 이 검찰의 어떤 공소 제기가 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 금액은 추후에 제공시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이제 여기에 지난 2020년에는 대주주의 블록딜 사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차트를 좀 잠깐 보면 네네. 지금 신풍제약 일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봉 차트를 보면 최고가가 2021년도 4월이었던 11만 1,000원이에요. 자, 11만 1,000원이고 최근의 저점이 22,850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보면 최고가가 얼마죠? 21만 4,000원입니다. 네. 당시 일봉상의 이 시작 주가가 한 2만 원대라고 보면 자, 지금 올라간 만큼 내려온 거예요. 전체적으로 21만 원까지 무려 한 거의 10배가 넘죠. 한 12배가량 급등했다가 지금 모두 상승폭을 좀 반납했는데 이게 일봉상 지점에서도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나서 좀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2020년도 9월로 거슬러 올라갔는데 바로 요 구간입니다. 9월이면 이 시점이에요. 지금 요 시점으로 좀 추선이 되는데 자,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도 9월경에 최고가 기준이니까 이 정도죠. 자, 21만 4천 원의 최꼭지에 있었을 때, 자, 주식 부분인데, 자, 이 구간에 블록딜을 통해서 이 회사의 사주 일부 주식을 시장에 전량 매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도 처분했죠. 자사주를 처분했다는 것은 회사에게 다시금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이 투자자 입장에서 좀 굉장히 화가 날 수 있지만 그래도 회사가 이 투자 자금을 오히려 좀 확장하는 관점에서는 이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주주의 일가가 고점에서 지분을 일부 매도했다는 것은 사실상 꼭지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반감이 좀 있었습니다. 2020년도 초에 불과 한 6천 원대에 형성된 주가가 피라맥스 이 말라리아 치료제 이 피라맥스정의
코로나19 치료제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 기대감이 단숨에 좀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2020년도 9월에 이 최고가의 회사의 이 지주사 송암사가 지분 200만 주를 좀 매도했었고요. 자사주 128만 주를 매도해서 전체 2,154억 원을 블록딜을 좀 매각한 바 있었고, 그리고 송암사 지주사도 1,680억 원을 이 현금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문,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불신들이 현재까지 투자자를 하여금 좀 남아있는 셈입니다. 네, 그럼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던 이 코로나19 치료제인 피라맥스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엔더믹 상황으로 이제 전환도 됐고 이제 다른 백신과 치료제가 이미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좀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4월 20일자 공시 잠깐 보면요. 회사는 이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 정의 임상 3상에 시험 계획의 영국 승인이 좀 있었고요. 이후에 각국 승인이 좀 있었는데 지금 폴란드의 경우에 5월 16일로 일정 변경이 됐고, 폴란드, 그다음에 이 콜롬비아는 4월 30, 아르헨티나는 4월 5일에 승인이 완료됐고요. 칠레는 3월 4일에 승인이 완료됐는데 지금 이 코로나19의 3상이 성공한다고 해서 지금 바로 시판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지금 임상 3상을 하겠다라는 어떤 이 시험 계획에 대해서 글로벌의 일부 국가들이 시험하세요라고 승인만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임상 3상의 유의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현재는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골든타임을 좀 놓쳤다라고 지금 판단되는 상황들은 뭐냐면 지금 사실상 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각국이 엔데믹화가 된 거죠. 이 코로나와 함께 공존을 하겠다라고 좀 이 선회를 하고 있는 관점에서 사실상 이게 이 동남아시아 시장 또는 이 아프리카의 어떤 일부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이 백신의 보급률도 좀 상당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글로벌 국가들의 이 코로나19 치료제 또는 이 백신의 공급들이 좀 원활해진 상태에서 지금 이 치료제가 시판된다고 해서 경쟁력을 좀 가질 것인가라는 어떤 유의적인 어떤 의문들이 좀 있는 거죠. 이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의 백신과 치료제가 이미 시장에 안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후발주자의 어떤 성공률을 좀 담보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상 이 골든타임을 좀 놓친 것이 아닌가, 시장의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피라맥스 아무래도 경쟁력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적 또한 이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는데 연구 개발에 투자하면서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이에 따른 마땅한 성과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회사의 지금 주요 제품 그리고 서비스 내용들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지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는 지금 양약 부분의 이 매출 포지션입니다. 유착 방지제 그리고 비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 관절 기능 개선제, 고혈압 복합제. 지금 전체적인 어떤 의약품 파이프라인인데 이게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약으로서 사실상 이게 지금 이 신풍제약이 이 신약의 어떤 효능부터 개발해서 출시됐던 약물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즉 시밀러입니다. 복제약이에요. 네네. 지금 고혈압 복합제, 고지혈 증폭 복합제, 창상 피폭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시밀러입니다. 이미 이 기술이 공개돼서 사실상 이 약물에 대한 어떤 복제성 판매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이 말라리아 이 치료제를 이 더불어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좀 활용하고자 했던 어떤 이 의도가 좀 강했지만 지금 이렇다 할 사실상 이 막강한 이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좀 아니라는 거죠. 회사는 신약 창출에서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시장을 공략할 만한 지금 임상 1상 단계에 이 돌입될 수 있는 이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사실상 저는 좀 부재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이 조금 이 적자 전환을 좀 했는데 내용 보도록 할게요. 네. 회사 1분기 영업 연결 포괄손익 계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467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를 했는데 지금 6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53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좀 기록했는데 연구개발비의 반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외형의 확장을 좀 크게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죠. 코로나19 치료제의 어떤 개발 효과는 2020년도에 좀 시작을 했지만 지금 거의 뭐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렇다 할 어떤 성과가 좀 미비하고요. 이에 따라서
회사가 이 2,100억 원의 자사주 취득으로 인해서 확보해놓은 이 자금으로 사실상 이 회사의 어떤 중대한 파이프라인을 좀 더 확장하지 못했던 그런 이 골든타임을 좀 놓친 자, 그런 애석함이 좀 있는데 실적 기조에서는 사실상 지금 이 연구개발비가 어떤 용도에서 좀 크게 좀 증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사는 조금 소상하게 좀 밝힐 좀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IR 관점에서도 어떻게 어떤 신약 부분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좀 더 확대해 나갈지에 대한 어떤 비전 선포가 중요하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네, 신풍제약 일단 막강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측의 이런 연구 개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020년 9월 주가 21만 원대를 기록한 이후에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대표님, 대응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아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지금 대다수의 많게는 자, 이 구간에도 매물대가 좀 상당하고요. 그 다음에 요 구간이죠. 그 다음에 요 구간. 지금 첩첩산중에서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굉장히 이게 피를 끓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좀 심할 수밖에 없는 게 거의 주가 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주가가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관건, 이 여부가 좀 매우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19의 치료제가 시판 허가가 된다고 해서 다시금 20만 원대 이 고가를 회복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자, 회복은 좀 어렵죠. 사실상 이 기대감이 너무 반영됐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회사는 추세 전환의 어떤 시그널을 사실상 이 외형 확장을 통해서 이 파이프라인을 좀 더 이 가셔대서 제약회사로서의 어떤 이 기대감을 부각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시판되고 있는 약물의 어떤 이 판매율도 사실상 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흐름들 그리고 영업손실 전환, 적자 기록하고 있는 어떤 이 재무 상태를 좀 판단했을 때 회사 지금 이 갈수록 좀 태산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비자금 조성에 따른 어떤 내부 이슈까지 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처분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파급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여부에 대해서 최종 기소 여부가 된다면 회계 처리 기준의 어떤 위반 혐의도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죠. 즉 회계장부의 어떤 조정도 불가피한 내부 통제 훼손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어떤 심각한 사항이다라고 전 판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정 매수 관점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자리에 맞다. 지금 일봉상에 저점의 형태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빠져봤자 의미가 없는 구간이에요. 자, 보유자 관점에서 26,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인데 더 빠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 추세적으로 더 급등할 만한 요인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19의 어떤 치료제 시판 허가 그리고 승인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일시에 반영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현재 상존한 이 비자금 조성에 따른 어떤 파급력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은 아니다라는 점. 신규정 매수 관점에서는 의견을 좀 표명하지 않고요. 보유자 관점에서 26,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회계 처리 기준 효과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부각된다는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풍제약 일단 신규 매수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26,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1만 원대의 주가 회복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회사 측의 외형 확장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신풍제약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 우수 AMS 살펴보겠습니다. 우수 AMS는 1995년 설립돼서 200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 부품, 산업용 기계 및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 업체로서 조향 부품, 구동 부품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수출을 하고 있고요. 국내외 인도, 체코의 해외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소형 전기 자동차를 제작하며 부품 국산화율 80% 이상을 보유한 우수 TMM의 지분 64%를 추가 매수해서 100%의 지분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3사 등의 엔진 브라켓, 샤시 파트, 변속기 부품 등 기존 물량을 계속해서 공급하며 신차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요.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3,103억 원, 영업 손실 5억 6천만 원, 당기 순손실 8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5.7%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90.7% 감소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15.5%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연결 기업의 추가로 매출액 상승과 영업 손실을 개선했으나 투자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의 반영으로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회사 증권 발행 결과 공시가 있었는데, 자, 두 건의 공시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우수 AMS 제5회 무기명식 이건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좀 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50억 원의 납입이 모두 완료가 됐고요. 두 번째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4회차 이건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50억 원도 납입 완료가 되면서 4회차 그리고 5회차에 각각 50억 원, 전체 100억 원의 전환사채 자금 조달이 완료가 됐는데, 자, 어떤 용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회차입니다. 최근 공시 수정된 내용이 이거니까 자, 내용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는데, 자, 4회차입니다. 50억 원을 조달해서 운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50억을 조달했다는 겁니다. 표면 이자율은 2%, 만기는 4%, 연간 이자율은 2% 지급이고 3년 만기까지 보유를 하게 되면 4%의 이자를 보장받는 조건입니다. 쭉 하단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입 대상자는 주식회사 큐브릭스. 회사는 이 경영상의 필요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하기 위해서 납입 능력들을 고려해서 선정했다라고 좀 밝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공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5회차니까요. 5회차도 역시 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는데, 납입 조건도 동일하게 2% 그리고 만기 4%입니다. 지금 납입자 역시 주식회사 포메 자산운용 50억 원의 조건인데, 4회차, 5회차, 회차별로는 좀 다르지만 동일 회차가 아닌 4회차, 5회차 각각 50억 원의 전환사채 납입을 통해서 운영자금 100억 원을 확보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의 1차 벤더사인 우수 AMS가 최근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확대 발표로 인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좀 하락세를 이어왔는데 대표님, 그럼 이에 따른 성장 모멘텀이 달라질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우수 AMS의 경우에 사실은 현대차 1차 벤더로서 지금 내연기관차 부품의 어떤 증축을 좀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연기관차로서 20년, 30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전기차 시대로서의 어떤 이 부품 회사들의 사업의 어떤 관점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변혁의 시대로 좀 돌입되는 이 상황에서 1차 벤더도 사실상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다면 회사는 사실은 이 운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수 AMS의 경우에도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로서의 어떤 이 부품을 좀 선회할 수 있는 장기적 이 비전을 좀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서 최근에 현대차가 내연기관차의 품질 향상 부분에 38조 원을 좀 배당을 했죠. 네네. 자, 이 부분은 사실상 협력사의 이 투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네. 현대차 공시메이트에서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이게 1차 벤더사에도 충분한 수혜로 좀 작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사실상 현대차 내부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기술의 이 고도화 그리고 부품의 효율성을 위해서 협력사들의 어떤 이 모델링 변경 또는 양품화에 대한 어떤 변경을 위해서 이 부품 단가의 어떤 이 기준점을 좀 마련해준, 즉 투자가 좀 단행되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우수 AMS도 투자 수혜가 좀 예상된다는 관점에서 최근에 어떤 주가 좀 급등한, 최근에 뭐 급등까지는 아니고 추세적으로 좀 전환이 좀 됐어요. 대량 거래를 최근에 좀 터뜨려주면서 최근에 시세를 좀 내줬는데, 지금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어떤 형국에서는 사실상 우수 AMS도 지금 내연기관차에 어떤 집중되고 있는 어떤 사업 부분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좀 이 변환하면서의 어떤 수혜 관점까지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일단은 우수 AMS 투자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어서 HN그룹과의 관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NINC가 이제 다단계식으로 우수 AMS의 지배력을 획득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하던데,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2020년도 이 9월경에 이 범현대가라고 불리는 옛날 HCN이죠. HCN의 이 현대. 지금 이 정대선 사장이 사실상 우수 AMS를 인수했다라고 좀 밝혀졌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후에 선임된 여건들을 보면 경영 일선에서 나와 있지 않고 HN 관련 이 인력도 사실상 지금 사회이사로
회사 경영에 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직접 경영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좀 부과가 좀 돼 있지만 자, 지금 이게 은둔형의 어떤 경영이 맞는 건지 단순하게 어떤 재무적 투자 행태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범현대가로서의 어떤 이 수혜가 충분할 것이다 또는 점진적인 어떤 캐파 확대가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2020년도 10월에 13,150원까지 사실은 좀 주가가 좀 급등을 해줬는데 이후에는 사실상 이게 실망감으로 좀 반영된 효과가 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면적인 어떤 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 않고 사실상 지금 이 재무적 투자 행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문이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 실질적으로 좀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설도 있는데 자, 그 부분은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이 관계에서 좀 보면 네네. 지금 HNINC죠. HNINC의 어떤 지분 관계들 좀 보면 우수 AMS와 이 상호 출자 규모가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19% 그리고 80%의 어떤 지분 구도가 좀 있었어요. 좀 내용을 좀 보면 제3자별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전환 우선주를 확보했었죠. 좀 전체적으로 180억 원에 좀 취득한 바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우수 AMS의 지분 6.41%를 HN 하이콘이 또 상호 지분 취득을 좀 한 바가 있었고 우수 AMS에서도 지금 복잡하긴 하지만 HN에 이 지분을 좀 투자를 하면서 지분 14%를 또 취득한 형태. 자, 이 부분이 사실상 사업 시너지 관점에서 수소차 사업과 역량적인 관점을 좀 보유하고 있는 현대가와 이 사업적인 제휴가 과시화되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아직은 좀 남아있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수면 위로 좀 드러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은 맞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네, HN그룹이 전면적인 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추후 행보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수 AMS 기존 내연 기관차 부품 업체에서 이제 전기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긍정적인 전망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사업 부분을 잠깐 보면 분기 보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주요 제품 부분을 보면 지금 제품 매출 등에 들어가는 이 용로, 이 품목들이 제품, 부품의 품목 이름이에요. 노면이 불규칙한 곳을 주행하거나 회전 시에 양쪽 바퀴 회전을 달리하여 안정된 주행을 도와주는 주요 부품이다. 그리고 변속기 관련된 부품이죠. 변속기를 차량에 탑재할 경우에 차체에 있는 서브 프레임에 이 장착되어 있는 마운팅 브라켓이라고 되어 있네요. 마운팅 브라켓과 체결되어 파워트레인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구동장치라고 불리는 이 구동장치에 관련된 부품 그리고 변속기 관련된 부품 그리고 파워스트링 그리고 오일 펌프를 지지하는 부품 엔진의 구동벨트 시스템의 주요 부품이다라고 이 밝히는 부분 전체 33%, 2%, 1%로 구분되어 있고 상품 부분에 0.85% 되는데 전체 부품은 61.3%의 어떤 기타 부품까지 좀 차지해주면서 지금 전량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닌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어떤 신규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 가시화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지금 정기보고서에 아직 양산 판매가 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드러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이 회사 전기차 구동 모듈, 모터와 인버터 등을 지금 선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네네. 현대차에 좀 납품하겠다는 이 전략과 수소전기차에 들어가는 관련된 부품이 지금 현재 5% 비중이긴 하지만 연간 한 109억 원으로 보여주는 매출 비중이 좀 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연기관차의 어떤 주력 라인의 1차 협력사에서 사실상 전기차로서의 어떤 사업 변화에 따라서 우수 AMS도 사실상 이 사업 부분에 관련된 이 구동 모터 그리고 인버터 이 모터의 부품 호환율이 좀 더 바뀌어진다면 점유율 관점에서 꾸준하게 현대가와 거래 계약에 의한 성장세를 좀 지속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정기 보고서에 명확히 드러나 있진 않지만 현대차와의 그런 꾸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요구관인데 2020년도 사실상 10월 13,150원까지 좀 급등했던 이 기대감이 사실상 범현대가로서의 어떤 편입 효과,
범현대가로 이 피인수된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상 이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경영 형태가 아니라 단순한 이 재무적 투자 행태가 아니었나라는 어떤 실망감들이 좀 반영이 됐었어요. 주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저점인 거의 뭐 반토막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최근 2022년도 들어와서는 3,715원, 1월에 신저가 부분까지 좀 주가가 좀 형성이 되면서 보유자 관점에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어떤 행보들을 보면 사실상 이 회사 지금 범현대가로서의 어떤 이 투자 기대가 아니라 현대의 어떤 이 향후 사업 투자에 대한 어떤 수혜가 1차 밴드인 이 우수 AMS의 어떤 기대감으로 좀 작용되는 이런 흐름들 때문에 최근에 어떤 주가의 어떤 이 상승 기조 효과가 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요 구간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추세적으로 좀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탄탄한 어떤 대량 거래를 좀 수반하고 난 이후에 회사는 무언가 응축되어 있는 이 다음의 넥스트 플랜이 좀 있지 않을까. 자, 이 부분 저는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좀 탄탄한 기조효과에서는 지금 4,600원대를 탄탄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 보유자 관점에서 4,6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지금 현 구간을 탄탄하게 좀 지지해주고 있는 이 구간이죠. 지금 4,700원, 4,700원 구간에서 4,600원, 4,600원에서 4,700원 구간을 지속적으로 좀 횡보해주면서 좀 지지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 부각되면서 주가 6,000원 상단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의견은 4,600원이 이탈하지 않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요. 자, 이 구간입니다. 3,800원에서 4,300원, 3,800원에서 4,300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우수 AMS 보유자 관점에서는 4,6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3,800원에서 4,300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아이윈입니다. 아이윈은 1999년 설립돼서 200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 시트 히터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자동차 시트 히터는 시트를 따뜻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 일정한 온도 유지 및 균일한 온도 분포를 제공하며 과열 방지 등 안전 모드 적용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이윈은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 대부분 차종에 납품 중이고요. 국내 시트 히터 물량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906억 원, 영업이익 24억 원, 당기순이익은 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6.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3%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9%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회사 증권 발행 결과 자율 공시가 있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4회차 무기명시 이권부 무보증 사무 전환 설치에 대해서 170억 원의 사채 납입이 완료됐다고 좀 공시를 했는데, 공시 내용 최초 공시 좀 보면 지금 이게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최초 공시가 지금 120억 원이었어요. 120억 원을 조달해서 좀 내용도 보도록 하죠. 120억 원을 조달해서 50억 원을 운영자금, 지금 이게 수정된 공시이기 때문에 120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100억 원을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하고 운영자금이 사실 없었거든요. 지금 이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에 120억 원을 최초 공시했었는데 납입을 하루 전에 170억 원으로 지금 예상 금액을 좀 증액한 겁니다. 증액해서 지금 50억 원의 운영자금까지 확보를 좀 했고, 이에 따라서 5월 27일 금요일 지금 170억 원의 납입이 완료가 된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근데 전환사채 발행을 기존에 120억 원에서 170억 원으로 늘린 거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선은 이 12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이윈 같은 경우는 지난 저희가 2월에 사실은 이 공시 메이트를 통해서 한 번 더 분석을 좀 해드렸었는데, 그렇죠. 지금 구상호가 폴라리스 윅스입니다. 이 회사를 최근에 인수해서 아이윈 플러스라는 회사로 상호를 좀 변경을 했는데, 이 회사의 인수 자금에 120억 원을 좀 일차적으로 좀 배정을 했고요. 50억 원은 사실상 지금 이 자금 조달을 조금 더 가능케 해서 50억 원의 신규 운영 자금을 좀 더
투자 유치를 통해서 확보한 것이 아닌가 좀 판단해 봅니다. 네, 자금 조달을 통해서 투자 유치를 확보하려는 움직임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추가로 또 자금 조달 가능할까요? 우선은 지금 이 아이원이 아니죠. 아이윈이죠. 네, 아이윈이죠. 아이윈의 경우에 지금 170억, 120억 원에 50억 원을 좀 더 증액해서 운영자금까지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120억 원의 이 아이윈 플러스에 지금 지분 취득 자금을 좀 진행하겠다라고 좀 밝혔고, 이 회사 지금 이 통풍 시트 그리고 발열 시트를 좀 제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사업의 어떤 이 장기화 관점에서는 이게 확장성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거죠. 지금 자동차 안에 편의 시설은 맞지만 지금 이 통풍 시트, 발열 시트가 사실상 고부가치 어떤 부품 사업은 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사업의 다각 측면에서 이 폴라리스 웍스를 인수해서 자율주행차의 어떤 사업 부분까지 확장해 나가는, 최근에 어떤 인수합병 행보가 좀 거친데 저는 사실상 이 추가적인 자금 조달 좀 리스크하지 않나. 왜냐면은 지금도 사실상 이 최근에 회차별 발행 누적 금액이 좀 많아요. 지금 분기보고서 잠깐 보도록 하면요. 지금 증권 관련된 이 자금 조달 내용을 좀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회사가 220억 원의 사채를 좀 조달을 해서 지금 미상환된 전환사채가 140억 원이 남아있죠. 140억 원에 현재 170억 원까지 추가가 된다면은 지금 한 310억 원의 이 미상한 전환사채가 좀 늘어나게 된 셈입니다. 추가적인 어떤 사업의 어떤 자금 확충을 위해서 각각의 어떤 개별 회사에 투자금 유치는 좀 가능하겠지만, 지금 아이윈의 경우에 여기서 더 막대한 이 메자닌을 좀 조달한다는 것은 향후 오버행 이슈의 어떤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어떤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떤 결정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이 추가 자금 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하지 않나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주총에서 메자닌 관련 정관까지 바꾸면서 이렇게 자금 조달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 신사업에 대해서 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지금 아이윈, 자꾸 발음이 안 되는데, 아이윈 플러스를 통해서는 자율주행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회사가 최근에 인수한 이웰 에너지를 통해서 마이크로 LED 관련된 어떤 이 연구 개발 업체 프로닉스까지 좀 인수를 하면서 거침없는 어떤 사업 다각화를 좀 영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사업의 어떤 연관 관점에서 아이윈이 사실상 여러 사업의 어떤 확장성을 좀 가져가는 행보로는 좀 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이 실적을 수반하는 어떤 내용들 안에서 외형 확장이 좀 돼야 되지, 메자닌 발행을 통해서만 외형 확장이 좀 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리스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회사 관점에서 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봅니다. 전체적인 어떤 이 메자닌의 어떤 발행 한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좀 유지할 것이다라고 좀 예측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사업 구조를 확장하고 난 이런 흐름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은 맞지 않겠는가 판단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 1분기 실적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럼 올해 전반적인 실적 예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네, 지금 분기 실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재무제표 1분기 실적 누계치를 보면 지난 1분기보다는 오히려 영업 매출액은 좀 소폭 감소를 했었죠. 지금 230억 원의 지난 동기 대비 매출액 좀 기록했는데 이번에 226억을 좀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4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억 5천을 좀 기록하면서 지금 이 피투자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의 어떤 규모가 좀 감소한다는 것은 투자 회사의 어떤 규모의 어떤 평가 손실 내지는 비용화, 평가 손실이 좀 반영되고 있는 흐름이 좀 아닌가 좀 예상해보고, 향후에 발행된 메자닌 효과에 따른 주가 상승 요인이 좀 더 반영이 된다면 파생 상품 평가 손실 반영 때문에 단기 순손실도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현재 매출액의 어떤 외연 확장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런데 종속회사의 편입 이후에 사실상 반기 이후에 어떤 이 실적 산입 효과가 좀 있다면은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계절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반기 이후의 실적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대응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지금 아이윈의 경우에도 2021년이죠. 11월 9일 6,600원 신고가 갱신하고 난 이후에 주가 지금 거의
일봉상의 저점의 영역대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구간은 맞는데 지금 주가의 상태는 저점의 영역대에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지금 추세적으로 어떤 전환할 수 있는 회사의 어떤 모멘텀은 사회 확장이라기보다는 확보해놓은 어떤 이 자금을 통한 어떤 매장의 연관성, 즉 이후에 전환사채 투자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향후의 모멘텀에 좀 주목하는 관점에서는 지금 모아가는 전략도 좀 나쁘진 않아요. 회사가 그래도 지금 주가의 어떤 행태는 저점의 영역대에 좀 있기 때문에 자, 매수하기 좋은 구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2,000원에서 2,200원, 2,000원에서 2,200원, 자, 이 구간인데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00원에서 2,2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지금 현재 어떤 추세 전환의 시점은 반기 실적 보고서상에 지금 이 P투자 회사의 실적 반영 효과가 좀 중대한 포인트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